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센고쿠 시대의 역사 6부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미우시 가문을 시코쿠 섬으로 쫓아내고 아사쿠라 아자의 가문을 박살내고 무엇보다 가이의 호랑이 다케다 가문의 공격을 막아내며 1차 오다 노부나마 포위망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오다 노부나가가 쫓아낸 무로마치 막부의 마지막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가 몸을 위탁한 서방의 모리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토 주변 아직 잔존하던 반 오다 노부나가 세력들은 혼간지를 중심으로 뭉쳐 혼간지가 뒤를 봐주던 각 지방의 이키들이 오다 노부나가 에게 저항하고 있었죠. 오다 노부나가는 이시야마의 이코 이키를 진압하기 위해 이시야마를 포위하지만 모리 가문이 수군으로 교토 인근에 상륙하며 이시야마 포위전이 장기화되었고 설상가상 에치고의 용 우에스기 겐신이 오다 노부나가를 잡으러 남하합니다. 과연 우에스기 겐신은 우에스기 겐신이었습니다. 우에스기 겐신은 테도리가와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병력 7만 명을 개박살내죠. 제2차 오다 노부나가의 포위망으로 또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오다 노부나가 아무런 희망이 없던 오다 노부나가에게 유일하게 편을 들어준 건 하늘, 즉 운이었습니다. 우에스기 겐신이 최후의 일격을 오다 노부나가에게 날리려는 순간 폭설이 내려서 진군이 중단됩니다. 겨울이 끝나기를 기다리던 우에스기 겐신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자 제대로 출격하려는 순간 1578년 3월 겐신이 뇌출혈로 급작스레 사망했습니다. 에치고의 용이 이토록 허망하게 고꾸라져 버린 겁니다. 센고쿠 시대를 주도했던 신겐과 겐신이 모두 오다 노부나가를 상대하기 직전 사망하고 운인지 무엇인지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겁을 먹을 정도의 대다이면은 없었어요. 오다 노부나가는 다시 이시야마 전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1578년 오다 노부나가는 훗날 임진왜란 때 일본 수군 총사령관이 되는 구키 요시타케에게 함선에 철갑을 덧대게 하여 출격시킵니다. 키즈가와 바다에서 모리 가문의 수국은 화공으로 공격했으나 철갑에는 소용이 없었죠. 구키 요시타카는 충각전으로 모리 수군을 격파해 제해권을 장악했고 덕분에 1580년엔 이시야마는 점령된 후 알 수 없는 화재로 이시야마 성은 전소되어 버렸습니다. 이코이키들도 전부 평정되었죠. 여태 오다와 다케다 우에스기 가문과의 싸움은 오다가 막는 수비전이었고 공격이 아니었죠. 1580년 이시야마를 없애버리며 이키들을 모두 진압한 오다 노부나가는 1582년부터 관동 지역으로 평정을 떠났고 이 과정에서 관동 삼국지 중 하나였던 호조 가문도 오다 노부나가의 지배를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는 관동마저도 자신의 세력권으로 흡수했죠. 오다 노부나가의 역사적 가치는 전쟁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사회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죠.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사에서 중세사회를 근세사회로 전환시킨 가장 결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새로운 사회와 신문물의 호기심과 관심이 대단히 많았고 일본을 개방시키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어릴 적 별명이 오와리의 바보라고 말씀드렸죠. 과거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는 향을 피우다 말고 아직 매장이 익숙한 일본 사회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해버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낡고 전통적이고 그동안 늘 해와서 당연시 여겨지던 것들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를 그토록 싫어했던 거죠. 일본사 오다 노부나가가 일으켰던 사회 경제의 전환은 이 아즈치성으로 집약됩니다. 정조에게 수원화성이 있다면 오다 노부나가에게는 아즈치성이 있습니다. 아즈치성은 일본의 성이 더 이상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 세워진다는 점, 나고야성, 오사카성 등 일반적인 일본 성들의 기본 모델이 되어주었다는 점에서 일본 건축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회 경제사적 가치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아즈치성의 천수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은 한쪽으로는 산기슭의 커다란 호수가 펼쳐져 각양각색의 배가 왕래하고 다른 편으로 고개를 돌리면 논과 들이 끝없이 펼쳐진 가운데 성과 많은 촌락에 보였다고 합니다. 아즈치성은 교토와 그리고 인근 큰 도시를 도로를 연결하였고 중간엔 강이 있는 곳에는 다리를 대량으로 만들어주어 교통을 편리하게 했고 산이 있으면 뚫어버렸습니다. 각 도시마다 관세와 통행세도 전부 폐지했죠. 교통, 통신이 이렇게 발달하면 상업이 자연스레 자극될 수밖에 없죠. 아즈치성을 포함해 노부나가는 자신의 세력권 도시 내에서는 이 경제적 검문소들을 웬만하면 전부 철폐하고 물자의 자유로운 왕래와 유통을 촉진시켰고 상인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지방 다이묘들로부터 토지 실태, 생산량, 토지 소유자, 경작자 등을 철저히 보고받아 국가의 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세수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오다 노부나가가 몇 번의 큰 패배를 겪고도 계속 많은 수의 병사들과 군량미를 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다 노부나가의 이러한 경제개혁이 있었던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 이후 일본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개방적으로 변해 거대한 부를 창출하는 상인들이 성장하고 여기에 유럽 문화까지 수용하면서 문화가 다채로워졌습니다. 노부나가도 불교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남만사라는 교회를 만들어주는 등 예수의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보장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결대했던 포르투갈인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의 회고를 보죠. 이전에는 여러 국에서 일행이 없이 혼자 여행하는 경우 낮이라도 그다지 안전하지 않았지만 노부나가 시대가 되자 사람들은 특히 여름에는
노부나가에는 늘 밤에 여행을 했다. 그들의 짐을 곁에 두고 노숙을 하여도 마치 자기 집처럼 안전하였다. 아즈치성은 사람들의 분주함과 웅성거림, 일터의 소리, 각국에서 노부나가의 정청에 모여든 귀인들의 왕래, 건축물의 명성과 고귀함에 이끌려 멀리서 구경하러 온 방문객, 매일 밤중까지 주고받은 선물의 숫자, 서쪽과 남쪽에서부터 노부나가에게 보낸 크고 작은 배, 관동에서 가져온 훌륭한 말, 가신들의 훌륭한 태도와 청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다 노부나가가 천주교 신자였던 건 아닙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굳이 따지자면 무교였죠. 오다 노부나가가 천주교 신자가 아님에도 루이스 프로이스와 친하게 지내고 아즈치성에서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준 건 현실 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다이묘 간의 각축전에도 끼어있던 불교에 대한 견제책으로 이 천주교의 선교를 보장해준 겁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구체제, 인습,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굳혀진 사회적 폐단을 태생적으로 못 견디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이후의 일본 문화를 오다 노부나가의 아즈치성에서 따와 아즈치 모모야마 문화라고 부릅니다. 아즈치 모모야마 문화의 관례는 다양하지만 한 줄로 압축하자면 기존 불교 문화의 입지가 쇠퇴하고 유럽 문화 등 다채로운 문화가 들끓었던 화려한 격동의 문화라고 정리할 수 있죠. 언제나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봤기에 오다 노부나가는 한 시대의 불세출의 풍운화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1580년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 하시바 히데요시를 주고쿠 지방으로 보내 모리 가문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한편 시코쿠 섬에서는 미요시 가문이 조금씩 회복을 해가고 있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시코쿠 섬의 다른 다이묘였던 초소카베 가문을 지원하며 미요시 가문을 견제하고 있었죠. 오다 노부나가 덕에 초소카베 가문이 미요시 가문을 몰아내며 시코쿠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소카베 가문이 시코쿠를 장악하자 오다 노부나가는 미요시 가문 중 본인에게 투항해 있던 미요시 야스나가를 시코쿠에 파견하였죠. 초소카베 가문 측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도와 미요시 가문을 몰아냈는데 몰아내자마자 미요시 가문의 사람을 보내다니 오다 노부나가의 토사구팽이었죠. 1582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케다 가문은 완전히 끝장을 내놓고 관동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이후 오다 노부나가는 시코쿠 섬으로 넘어가 초소카베 가문을 끝장내려고 했지만 서쪽 모리 가문과 싸우던 가신 하시바 히데요시가 구원 요청을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모리 가문부터 평정하기 위해 전투 준비에 돌입했죠. 교토의 덴노는 이때 오다 노부나가를 불러 쇼군, 관백, 태정 대신 중 원하는 관직을 하사하겠다고 했으나 오다 노부나가는 모리 가문 토벌 후 관직을 받겠다고 하며 교토를 떠납니다. 1582년 6월 오다 노부나가는 교토 인근의 혼노지라는 절에서 모리 가문과의 전투 본부로 삼고 가신 아케치 미쓰히데에게 구원병을 이끌고 하시바 히데요시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아키치 미쓰히데는 오다 노부나가의 서열이 매우 높았던 가신 중 한 명이었는데요. 오다 노부나가는 출정을 격려하고자 아키치 미쓰히데에게 열병식을 치를 테니 교토를 들렀다 가라고 합니다. 교토로 가던 아키치 미쓰히데는 돌연 군대의 방향을 오다 노부나가가 있는 혼노지로 향했고 오다 노부나가가 자고 있던 야심한 밤 혼노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아키치 미쓰히데의 병력은 출정을 위한 부대였기에 1만 3천 명이나 있었던 반면 혼노지에는 100여 명의 근위대만 있었을 뿐이었죠. 혼노지가 화염에 휩싸이자 오다 노부나가는 활로 적군을 사살하다가 화살이 다 떨어지자 활을 버리고 창을 휘두르며 끝까지 싸웁니다. 온몸에 창칼에 베이고 휘두르던 창도 이가 나가버리자 오다 노부나가는 이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남기죠. 어쩔 수 없군. 오다 노부나가는 직접 불타는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고 이후 오다 노부나가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시체까지도 말이죠. 이 사건이 혼노지의 변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를 곁에서 봤던 루이스 프로이스는 오다 노부나가의 죽음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목소리뿐만 아니라 이름만으로도 만인을 전율케 한 그가 머리카락 한 올, 뼈 한 조각 남김없이 모두 제로 변하여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오다 노부나가의 가신들 중 서열이 가장 높은 사람 중 하나였던 아키치 미쓰히데가 왜 마지막에 오다 노부나가를 살해했는지는 설만무성할 뿐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은 일본사의 미스테리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리 가문과 싸우고 있는 가신 하시바 히데요시와 남은 오다 가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